기초연금 올해부터 바뀝니다. 예전엔 받던 분도 올해는 조건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줄 줄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부터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금, 보험 자녀가 준 돈까지 재산으로 본다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수급자는 줄고 탈락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반가운 추가 지원이 발표됐습니다. 2년간 통신비 최대 16만 원 절약, 몰라서 놓치면 아쉬운 혜택이죠. 저는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시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기초연금 관련 혜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이미 2022년에 예고된 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조정안입니다. 즉, 갑작스런 축소가 아니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정밀 심사 체계로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제도에서 좋아진 점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우선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감액이 줄었습니다. 기존엔 20%씩 깎였지만 올해부터는 10%로 줄었고 2030년에는 감액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로 부부 기준 연 72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통신요금 할인도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 반값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높아진 첫 번째 이유는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보험, 주식, 자녀에게 준 돈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상 못한 이유로 탈락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만 봤다면 이제는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모조리 다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금융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안 쓰고 있어도 그 돈이 이자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써도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자녀들에게 돈을 준 것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미리 상속을 해주려고 자녀 명의로 돈을 옮겨놨다면 그것도 본인 소득으로 봅니다. 5년 이내에 증여한 모든 금액이 반영되거든요. 세 번째는 해외 체류 제한이 강화된 겁니다. 1년 중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있으면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어질 수 있어요. 결국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혜택은 늘리면서도 자격 조건은 더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만 받도록 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못 받는다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게 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실제 사례, 증여재산 조정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첫 번째 조건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도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조건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도 국내에서 해야 해요. 1년 중 183일 이상은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연속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 정지됩니다. 해외에 사시는 자녀 집에 머무르시는 경우에는 꼭 기간을 체크해 보세요. 3세 번째 조건 소득인 정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23만 원 이하.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연금, 월급뿐 아니라 집,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증여내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고급 차량, 외제차, 캠핑카 등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돈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십니다. 통장에 1억 정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정답은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금융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실제로는 이자를 안 받더라도 한 달에 약 26만 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집, 자동차, 보험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주식 펀드 보험 환급금은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고 해지하지 않아도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증여입니다. 최근 5년 내 자녀에게 준 돈은 여전히 내 자산으로 간주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감점 요소가 됩니다. 인출이나 자녀 명의 이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지출 설계가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탈락하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가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2000cc 이상 되는 고급 차량 보유 시 감점됩니다. 캠핑카, 외제차, 클래식카 시세도 탈락 요인이 됩니다. 둘째, 해외 장기 체류 6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 수급이 정지됩니다. 출입국 기록은 자동 연동되므로 신고는 필수입니다. 셋째, 고가 자산 보유 회원권, 콘도, 별장 등은 실사용 여부 상관없이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5년 이내 증여 기록이 있으면 자녀에게 준 자산도 소득처럼 계산되어
탈락 위험 요소가 됩니다. 다섯째, 임대소득이나 소규모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세금 지출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성실히 살아온 분일수록 오히려 자산이 많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건을 다 맞췄는데 왜 32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거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주요 감액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부부 동시 수급 감액으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 10%씩 감액됩니다. 연간 약 77만 원 손해를 보게 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셋째,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으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지 않도록 총소득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넘으면 추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직으로 월 120만 원을 벌게 되면 기초연금 거의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격만 유지해도 제도 변경 시 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알고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7가지 실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통장 잔액 점검하기로 본인 배우자 명의 전체 통장을 포함합니다. 2. 불필요한 금융자산을 조정하고 지출 전환, 절세 상품 등을 활용합니다. 3.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4. 차량 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확인합니다. 5. 해외 체류 일정은 미리 신고합니다. 60일 이상 체류 시 정지됩니다. 6. 탈락해도 재신청 가능하며 상황 바뀌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7. 기초연금 외 통신비 할인, 노인 일자리, 교통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8월 말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총 16만 원 넘게 절약 가능한 실질 혜택이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은 자동 적용, 어떤 지역은 신청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놓치면 2년간 16만 원 그냥 사라집니다. 이 내용은 영상 설명란 블로그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단순히 매달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정확히 알고 꼼꼼히 챙기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이 결국 받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설명란 블로그 링크 눌러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이었습니다.